혹시 아직 내 집 마련 못 하셨다면 내 집 마련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지금은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이슈들만 보지 마시고 진짜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 아 뭐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빌라가 매도가 그렇게 잘 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 물건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소액으로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월세로 세팅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월세로 세팅을 하시고 조금 지금 같은 이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2년이나 4년 후에 매도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단기 매도를 하시려면 아까처럼 아파트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다 이제 거래가가 죽었기 때문에 단기 매도는 아파트를 권해드리는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빌라도 했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그 공부를 좀 했다 네. 하면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파트에 어느 정도 좀 종잣돈이 있으면 단기 매도로 뭐 6개월, 1년 안에 뭐 얼마 정도까지는 이렇게 벌어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가이드가? 일단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한 1억 5천 안쪽으로 아파트를 그래서 하실 수 있고요. 천안에 이런 쪽 맞아요. 아까도 아까 그 정도 사이즈 네. 1억 5천 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서울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을수록 낙찰 가격이 괜찮아요. 더 좋아요.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살아있는 지역의 아파트여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거래가 서울 수도권처럼 거래가 죽진 않았거든요. 이 실수대들이 항상 어느 정도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최소 금액은 3천인데요.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물건이 또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좋네요. 그래서 네. 1년에 이렇게 한두 건만 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1년에 이거 한두 건을 하는 것보다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건 이 물건 하고요. 그리고 2년을 묶어놓고 2년 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매매 사업자는 1년에 두 건 이상씩 사고 팔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빈번한 사업이 아니라면은 이게 양도세로 매겨버리거든요. 근데 1년에 2건 이상씩 팔고 사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는 건 쉽잖아요. 파는 게 어렵잖아요. 팔릴 만한 물건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못 파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다 일반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월세 받다가 2년 후에 매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아, 네. 이거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월세 내기 좋은 물건들 좀 보여드릴게요. 저 2년 하려면 이제 월세를 받아야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가 뭐 소멸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잠깐 있었는데 근데 전세가 소멸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전세에 젖어들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2년을 보유하는 수도 있고요. 네. 또 월세를 받으면서 2년을 보유하는 수도 있어요. 둘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사례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갖고 있으면 좀 돈이 될 거다. 당장은 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팔 수 없다는 거 감안하고 2년 후에 파는 거를 목표로 두시고요. 수도권에 낙찰 받은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물건은 1,0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7,600이었거든요. 네. 매우 오래된 건물이에요. 네. 96년식이고 그래서 감정가가 7,600 매우 저렴했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전용 20평이에요. 꽤 넓어요. 그리고 오래된 빌라이지만 사이즈는 좀 넓고 가격은 1회 유찰을 해서 5,400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죠.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새 빌라들이 다 있어요. 네. 이 빌라만 좀 낡고 오래된 빌라고 근처에는 새로 지은 신축 빌라들이 많은데요. 그 빌라들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오래됐지만 되게 저렴하다. 네. 인근에 보시면 여기 지도에 푸릇푸릇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상가들이 있다 해서 별로 안 좋은 건데 이 중간에 이 물건이 있는 근처에 소규모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공장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임대용 물건들이 필요한데 다른 데는 다 새 빌라고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요. 권리상 뭐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임대가 1000에 60 나가고 있어요. 5,400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1000에 60으로 임대를 놓는 거죠. 내 돈이 한 500? 1000만 원 정도밖에 대출 받았거든요. 5,400에 낙찰을 받고 대출을 80% 받아요. 네. 그리고 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죠? 네. 나머지 20%가 내 돈이니까.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도 여기는 샤시가 안 돼 있는데 샤시 외부 샤시는 안 돼 있는데 내부 샤시는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샤시는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거의 이제 반 셀프로 해서 인테리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이 한 1,500 정도 들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월세를 1000에 60을 내면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다시 돌려받고 내 돈은 한 500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월세를 60만 원 받아서 여기 이자가 한 2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러면은 매달 한 4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나는 물건입니다. 괜찮은데요. 40이면 1억이잖아요. 요즘에 1억이.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네. 이 물건은 이제 월세를 세팅하는 걸 목적으로 하셨는데 너무 잘 받으셨어요. 가격이 좋습니다. 감정가도 매우 저렴했고. 그럼 이렇게 월세 받다가 2년 지나서 매도하려고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네, 2년 지나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최근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옆에 빌라, 새 빌라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세를 들어오시려는 분들한테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괜찮죠. 새 건물의 전세가요? 아니요. 이 건물의 전세가. 네. 근데 이 건물의 전세가가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5천 정도의 예상 수익을 갖고 있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괜찮은데요? 전세가 1억 2천을 하잖아요. 네. 이제 전용 20평짜리가 아무리 외곽이라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월세 수익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매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인근 전세가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감정가가 7,600인데 네. 전세가가 1억 2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여기에 있는 감정가 보시면 토지가 3,000이고 건물이 4,5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을 이제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화장실 다 수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좀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가 안 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아마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야, 그런 게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인근의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한다는 건 사실 감정가랑은 많이 상관은 없거든요. 거래는 죽었는데 뭐 전세가는 아마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월세 세팅을,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살짝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 회차에 낙찰받았으면 좋았을 만한 물건이에요. 40명이 들어갔거든요.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어갔죠. 자, 이제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자, 40명이나 들어갔고, 낙찰 가격은 2억 200. 지난 회차 최저가를 훌쩍 넘어섰어요. 네, 이유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좋았을 때. 맞아요. 그때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그때 이 물건 못 봤어요. 어.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뭐 다들 저희 멤버님들한테 제가 퀴즈를 냈어요. 이 물건은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40명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잘못 받았어요. 뭐 별별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 지도를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이제 펼쳐보고요.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에 해당 물건이 여기 있잖아요. 네. 해당 물건을 확인을 하고 이 물건으로 임대를 들어갈 사람이 다른 데들도 다 같이 보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과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평형의 비슷한 지역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보고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개봉역에서 뭐 제일 가깝죠. 그리고 요 뭐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아마 요 지역을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봤더니 보통 이 물건이 10평이 조금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방은 2개 있고요. 연식은 2018년식이에요. 네. 요 정도 컨디션이 한 2억 중반 정도의 호가가 올라가 있고요. 또 월세가 1,080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월세 세팅을 하거나 또 전세 놨다가 2년 후에 매도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2억은 좀 아쉽다. 지난해차 최저가에 1억 7,600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1억 7,600에 낙찰을 받았으면 최근 호가가 2억 중반이니까 너무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 당시는 이제 더 사람들이 뭐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뭐 더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은 못 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 가격으로 그냥 보긴 했겠죠. 근데 그닥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평범한 물건이라. 근데 장이 돌아선 거군요. 그쵸. 1억 4천으로 보니까 되게 저렴한데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괜찮아. 괜찮네.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야, 또 그런 게 이전 회차 최저가를 넘어서는 거죠. 부지런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계속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게 유찰이 2번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2차 유탈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야, 그 물건을 보는 눈이 우선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이제 한 번이라도 아마 이 40명은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 40명이 이 물건을 보고 그 시세 조사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다음에 이 물건이 이 인근의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그쵸, 지금 그쵸. 타이밍이다 아니라를 알 수 있는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어떤 한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좀 파고들다 보면은 비슷한 물건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매우 아쉽죠. 항상 이렇게 아쉬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한 2,500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쵸. 그리고 토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온비드라는 곳이고요. 온비드는 공매라고 지금 많이 알고 계시죠?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랑 공매가 있는데요. 경매는 법원에서 매각을 하고요. 공매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있고 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요. 네. 그래서 경매 물건이 법원을 통해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온비드는 세금 체납을 하는 경우, 또 나라 물건, 공유지, 국유지, 뭐 공기업 물건들, 공매 물건들은 이렇게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낙찰을 받은 물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토지예요, 토지. 택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가고요. 낙찰 가격이 14억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낙찰 가격은 공매는 지나가면은 정보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이 물건은 제가 14억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에요. 택지라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도시 개발을 할 때 한 지역을 새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는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작은 작은 빌라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있던 것들을 뭐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여기를 개발을 할 이유가 생기면 얘네들을 다 수용을 해서 택지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로 정부에서 정했던 어떤 모양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광주에서 한 역세권 개발로 제가 받은 거고, 요거는 리치고에서 여기 토지 건물로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요거죠. 요거를 이제 여기가 원래는 다 이렇게 잔잔한 집들이 있던 곳인데 네. 다 이분들 원래 원주민들한테는 따로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광주역에서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광주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광주역에 바로 가까운 곳이라서 요 근처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와. 그래서 해당 토지가 지금 이제 가격이 23억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낙찰가는 14억이었어요. 14억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공매를 통해서 이제 택지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현재 이제 여기 나오는 23억은 인근의 시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가 평당 한 800 정도였는데 사실 인근에 이제 매매되는 거래 가격은 평당 1,300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못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나만의 건물 막 이런 거 짓고 싶잖아요. 건물주가 다들 꿈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이런 온비드를 통해서 나오니까 온비드에 있는 물건들을 좀 보시면 꾸준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택지 나오는 거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사놓으셨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건물도 자유롭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네, 건물 지으려고 지금 이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PF가 대출이 안 돼요. 요즘에 안 돼요? 지금 PF 대출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많이 해주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막혔다라고 하고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대출을 안 하고 건축을 계속 안 하고 그러면은 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뭐 낙찰받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은행의 대출 상황만 따라주면 그러면은 이제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제 건축 시장이 안 좋은 시기들은 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약간 뭐 다세대 아니면 빌라 이런 거?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네, 여기가 처음부터 이 물건은 택지는 구역을 정해서 기획한 거기 때문에 2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다세대를 연립주택 용지라고 되어 있죠. 네, 빨리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는 보통 작은 빌라나 아파트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다양한 물건들을 낙찰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파트나 이런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선박 와. 114건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구나. 배도 나옵니다. 덤프트럭도 있네요. 네. 와, 신기하다. 덤프트럭도 있고요. 중장비도 있고요. 그렇구나. 네. 이런 또 어업권이라 그래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돼요. 그렇군요. 아무나 고기 못 잡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떤 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야, 경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재밌네요. 네. 아, 네, 오늘 대표님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사례, 그리고 단기 매도 사례, 그리고 월세 세팅까지. 네. 아, 너무 좋고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디테일을 또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많은 분들이 이거 시청하시면서 책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책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저한테 즐거운 경매 카페로 오시거나 네. 이현정 TV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매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남의 것들이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직 내 집 마련 못 하셨다면 내 집 마련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물건들 마음껏 검색해 보시면서 원하는 경매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집 마련 무주택자분이 아까 고덕자의 빌라도 많이 달아주시긴 했는데 네, 고덕자의 같은 것도 거의 한 8천만 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이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게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니까. 몇 년 여기서 또 전만 더-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정말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이제 법원에 그래서 미어 터지는 거고 정말 많이 계세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미리미리 공부하셔라. 네, 미리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뭐 안 좋다고 하는 게 경매 시장하고 또 다른 네,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이슈들만 보지 마시고 보시고. 진짜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 음. 그러면 아, 뭐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장 사례를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이신 이현정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